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오션시티가. 그러면 저는 센텀 4만을 사놓고 월세를 줘. 그리고 전월세를 주고 여기 거주에 전월세를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베스트 답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을 제일 잘하는 곳에 가놓고 나는 실거주는 내 만족도 높은 곳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투자와 주거의 분리 전략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같은 돈 대비 이제 가장 펌핑 자산의 펌핑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거주도 놓치지 않으면서 투자는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입주장마다 조금씩 이사를 다니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젊은 분이실 것 같은데 나이가 젊을 때 조금 이사를 다니면서 돈이 최대한 일 잘하는 곳에 출장을 보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샘턴 4만 사서 임대 주고 임대로 입주장인 오션시티를 들어가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 오션뷰 고층 25평가 센텀 4만 25평 기본집 고민입니다. 가격은 센텀 4만이 매매가가 2천 비싸고 인테리어 2천 더하면 4천만원 더 비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면 자 오션뷰의 이제 두산 오션시티를 보면 오션시티 제니스를 보면요. 얘가 가격이 4천 더 싸요. 4천 더 싼데 뷰 좋고 신축의 대단지고요. 브랜드도 빠지지 않고 3천 세대급의 이제 신축이고 그 다음에 센텀 4만은 이제 완전 좀 구축이죠. 완전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격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입지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션시티는 상품성이 좋은 거고 신축의 대단지 상품성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센텀 4만은 입지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상품성 그러니까 콘크리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땅을 산다면 센텀 4만을 사야 되겠죠. 여기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죠. 내가 투자성이다. 그러면 센텀 4만을 사야 되고 나는 너무 구축이라서 실거주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오션시티를 사야 됩니다. 오션시티라고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오를 동안 얘는 더 많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투자로는 센텀 4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입주장이잖아요. 오션시티가. 그러면 저는 센텀 4만을 사놓고 월세를 줘. 그리고 전월세를 주고 여기 거주에 전월세를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베스트 답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일을 제일 잘하는 곳에 가놓고 나는 실거주는 내 만족도 높은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투자와 주거의 분리 전략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같은 돈 대비 이제 가장 펌핑 자산의 펌핑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거주도 놓치지 않으면서 투자는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입주장마다 조금씩 이사를 다니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젊은 분이실 것 같은데 나이가 젊을 때 조금 이사를 다니면서 돈이 최대한 일 잘하는 곳에 출장을 보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샘턴 4만 사서 임대 주고 임대로 입주장인 오션시티를 들어가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소동 아파트 배우지 먹거리 상권 꼬마 빌딩 매수 어떨까요? 이제 꼬마 빌딩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꼬마 빌딩은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지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번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야기 쉽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이제 이 쌍둥이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 쌍둥이님이 만약에 자 보세요 기장에 알짜배기 상가가 있어요. 기장에 가보면 자 기장에 가보면요 자 여기 1강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신도시가 들어왔고 여기가 기장의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신설도로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면서 요 동선이 생각보다 이제 동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일대가 알짜배기 상권이 있거든요. 알짜배기 상가들이 있어요. 요런 거는 이 도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어요. 공실 걱정 없이 잘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데 상가는 어때요? 라고 본다면 월세 받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매가 대비 월세도 너무 좋고요. 이 동네만 이 동네 사람들만 주로 거래하거든요. 아마 제가 쌍둥이님 보고 여기 사세요 하면 못 사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아는, 이제 구소동을 선택한 거는 잘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아는 동네에서 알짜배기 상권인 거죠. 그래서 월세 받기에는 괜찮아요. 월세 받기에는 오히려 중심지의 매가가 비싼 것보다는 이런 데서 알짜배기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한 번씩 이래 예. 어쨌든 그래서 월세 받기에는 여기 상가가 괜찮을 수 있는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시세 차익이 약합니다. 예. 시세 차익이 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이제 구소동 사람들끼리, 이분들끼리 이제 거래가 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구소동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 아파트에 신축이 들어올 게 있는지를 봐야 된다. 왜냐면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야 젊은 인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내가 10년 동안 월세를 잘 받다가 10년 뒤에 팔 때 지금의 30대가 나중에는 40대가 돼서 사줄 거고, 지금의 40대가 나중에 50대가 돼서 이 건물을 사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없다면 지금의 50대, 60대가 나중에는 60대, 70대가 돼서 이걸 사야 되는데 이걸 과연 사줄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시세 차익이 좀 약할 수 있고, 다음에 향후에 매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매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예. 네,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괜찮은데 이제 시세 차익과 매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상가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상가를 보면, 요거 보시면요. 제가, 저는 이 상가를 볼 때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보냐면요. 이 부동산을 볼 때, 요렇게 봅니다. 이 별표들이 제가 다 보고 다녔던 매물들입니다. 매물들이나 주요 이슈가 있었던 부동산들입니다. 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예. 하다못해 제가 이거 네이버 맵인데 카카오 맵에 가면 저기 북한 밑에 땅값까지 다 적어놨어요. 실제로 다 보고 다녔던 물건들입니다. 카카오 맵에는 부산, 네이버 지도에는 부산, 카카오 맵에는 이제 전국을 다 다른 부산 외에 다른 지역을 해놨는데 다 보고 다녔던 겁니다. 이래 보면서 보는데 구소동은 좀 작습니다. 예, 좀 작고요. 어디가 제일 많냐면 부전동 일대 많고 수영구 일대 많아요. 그다음 해운대 일대 많습니다. 예. 여기가 곧 뭐예요?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예. 참고로 자 이런 게 있어요. 남천동 대로변 역세권 평당가가 5, 6천입니다. 예. 근데 양정에 역세권 대로변 역세권 5, 6천 7천 8천까지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금 동의대에서 계금 요렇게 가야역에서 계금 요로 오는데 요기가 5천만원대 6천만원대 합니다. 예.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수영구로 가야 되겠죠. 예,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여기 서면 일대하고 부전동 일대하고 여기 일대하고 요런 데가 좀 유망 지역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가 먼저 커져야 그 다음부터 쭉 퍼질 겁니다. 건물에도 급지가 있어요. 아파트도 급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 2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면 해수동 위주로 보실 거 아니에요. 해수동남 위주로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딱 34평, 84 타입 아니면 59 타입. 여기서 거의 준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은 달라요. 땅은 달라요. 이 건물은 10평짜리 땅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요. 예, 그보다 더 큰 땅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무엇을 추천했었냐면 차라리 그냥 예시입니다. 이게 남의 건물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깜짝 놀랄 게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와. 4평짜리 땅에 6평 건물이고 이게 4억 4천에 팔렸습니다. 4억 4천에. 물론 이제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는 오르긴 오를 거예요. 예, 지금 사신 분은 저는 잘 샀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집원 한번 볼게요. 어딘지. 부전동입니다. 부전동. 자, 서면 금강지하 옆입니다. 그 서면 이제 서면시장 바로 옆이에요. 우리 여기가 주디스 태화고 여기 이제 금강지하 있고, 자 여기서 보면 맞은편이 주디스 태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금강지하 있던 건물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 꺾으면 이제 나오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서면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겁니다. 요 건물 6평짜리 건물, 땅은 4평, 4억 4천. 저는 차라리 이거는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얼마에 샀는지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거는 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요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요런 데 있는 알짜배기 있잖아요. 요런 데 알짜배기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막 알짜배기들이 있어요. 10평 이내 뭐 20평 30평 이런 알짜배기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깔고 있는 알짜배기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보시는 게 향후에 이거랑 정반대죠. 월세받기에는 약한데 시세 차익이나 매도하기에는 더 좋아요. 그런 걸 보시는 게 이거에 또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따져보시고 두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월세 시세 좀 적게 올라도 돼, 좀 덜 팔려도 돼, 확실히 월세 받을 수 있는 게 좋아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시세 차익이 좋아 하면 확실히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을 가는 겁니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